강화해야 한다. 시간제 얘기는 누가 하세요? 우리 측은 다음 문제를 지지합니다. 측은 인간 복제 금지 이상으로 복제 금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겠습니다. 복제란 단지 겉모습과 유전 형질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억, 취미, 특성 등을 똑같이 복제를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간 복제 금지 이상으로 복제 금지를 강화해야 된다에 지지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인간의 스스로의 존재성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복제를 통해 배아된 생명체가 일찍 죽거나 질병이 얻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논점은 제가 논점을 하겠고, 세 번째 이유는 이재현 토론자가 논점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입니다. 실제로 유엔 총회에서는 2005년도에 인간 배아 복제 금지 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선언문을 채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 복제가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84개국이 이를 찬성을 하여 선언문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인간의 상품화와 인간 생명 경시 풍조의 행동을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품화에 대한 예는 아일랜드라는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복제를 한 클론이 자기의 아픈 곳에 장기를 빌려주거나 돈을 주어 지불하게 되면서 인간의 상품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 경신 풍조의 행동의 확산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 경신 행동은 자살이나 생명을 위협하거나 해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복제를 함으로써 내가 죽어도 다시 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생명의 소중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명 경시 풍조의 행동이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둘째 이유는 생명체 스스로의 정체성 혼란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용어 정리할 때도 말했듯이 복제는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추상적인 의미에서 기억, 능력, 특징, 취미 등을 다 완전체로 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와 똑같은 생명체를 복제함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 즉 자기의 존재성이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또한 블루프린트라는 책을 예로 들어 한 여자가 죽어가는 자신을 다시 복제를 하여 딸은 시리라는 아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시리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이 없어진 채 그냥 자기는 이미 죽은 작은 이리스인 시리가 되고 있는 전체성을 확실하지 못하게 되는 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찬성층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인간 스스로의 존재성을 혼란스럽게 되지 않는다의 근거로 인간 복제 금지 이상으로 복제 금지를 강화해야 된다는데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3번 46자입니다. 작전 시간 1분 갖겠습니다. 앞에 보고요. 그것을 법으로 규제하거나 교육을 통하여 그런 문제를 하지만 자기의 기억이 똑같이
같이 복제가 되고 특징하고 취미까지 한 사람이 똑같이 등장을 한다면 자기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이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정체성으로 혼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논지하는 겁니다. 그게 논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논리적인 이유는 없다만 자기가 똑같이 등장을 하면 자기 기억하고 다 알기 때문에 자기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그냥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인증하는 다른 그거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아 맨 처음에 뭐 물어봤지? 내가 뭐 정체성이 혼란이 되어요. 그런 논리적인 이유. 맨 처음에 나오자마자 뭐라고 그랬지? 정체성 혼란이 되어요. 그것에 대한 정황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안주영 수련자께서 그 복제된 생명체가 정체성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일단 복제가 되면 일단 자란 환경에 따라서 성격도 달라지고 또 그 시점부터는 자기의 어떤 경험 같은 것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반대 측은 인간 복제 금지 이상으로 복제 금지를 강화해야 한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제란 똑같은 생명체를 똑같이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경제동물이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동물을 말합니다. 저희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할 것인데요. 첫 번째 이유로는 멸종동물이나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복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의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경제동물을 복제하여서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입니다. 저는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멸종동물이나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을 이종 간의 복제 기술을 통해서 복원을 할 수 있는데요. 영화 지렁이 공원에서도 몇몇 과학자들이 호박에 있는 모기의 내장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혈액에서 공룡의 DNA를 뽑아내 그것을 재조합해서 악어의 난자에 넣어서 그 난자에서 공룡의 알이 부화했습니다. 그 내용은 좀 비약이 심하지만 현재 과학 기술에 어느 정도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학 기술이 발전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의학 기술 중에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은 화상 치료라고 합니다. 일단 화상 때문에 피부가 손실되고 피하 조직이 노출된 환자에게는 그 위에 피부 세포로 그것을 다시 덮어서 치료를 하는데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피부는 건강한 피부여야만 하고 그 피부를 채취하는데 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복제 기술을 통해 건강한 피부를 이렇게 복제하여서 인공 피부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2004년에 어떤 연구진이 그 인간의 체세포를 소의 탈핵 난자에 주입시켜서 인간의 체세포에 주입시켜서
체세포 핵 이식 배아를 생산했으며 그 줄기세포가 분리가 가능한 배방뼈까지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연구가 성공이 되면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에서 환자의 체세포만 필요하고 인간의 난자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아줄기 세포만을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성체 줄기 세포, 선유화 세포, 또 만능 유도 줄기 세포 등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성체 줄기 세포는 유세포 분리기, 자기세포 분리기를 통해서 더 채취할 수 있는 확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이 48초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봤는데 어머니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 토론 이루어진 거 어때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아니면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학생들과 어머니들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예지 한번 말해볼래? 서림이? 예원이? 형민이? 어머니도 한번 말씀해요. 자유롭게 말씀해보세요. 어때요 오늘? 상호간에 같은 주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고 준비한 것 같아요. 의견이 서로 이렇게 교차된다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쉽게. 쉽게. 그러니까 찬반의 개념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또 안도희가 맨 먼저 나왔죠. 나와서 복제에 대한 개념 정의를 했네. 별로 안 춥네 오늘. 난방 했나요? 네. 근데 난방 돌아가는 소리 안 들리나요? 따뜻하네요. 저쪽에 그 인천 어디? 청소년수련을 가는 막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건 조용하네요. 돈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안도희가 먼저 그 복제에 대한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겉모습뿐만 아니라 형질, 기억, 취미까지 똑같이 만드는 것이 복제입니다. 맞나 이거? 복제에 대한 개념 정의 맞나? 겉모습, 유전자 형질은 똑같이 만드는 거 맞죠? 근데 기억 취미까지 똑같이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지. 기억까지 똑같이 복제될 것이라고 될 것인지는 알아 몰라? 모르지. 기억까지 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거 맞지? 예. 그런데 아마도 추측한데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맞나? 네, 맞죠? 그럼 안도영이 이거 개념정의가 잘못된 거네. 그죠? 그러니까 복제에 대한 개념 파악을 안도영이는 정확히 하지 못한 거 맞지? 맞죠? 네. 책을 더 정확히 읽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유 세 가지를 말했죠. 첫째 존엄성, 둘째 정체성, 셋째 여기까지 말했는데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전개상으로 볼 때는 아주 잘했어.
맨 먼저 논제 말하고 영어 정의 말하고 이유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두 번째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짝꿍 이재인이 하겠습니다. 라는 형식적 정견은 아주 잘 말했어요.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였어요. 존엄성이었네.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이유 존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은 2005년 선언문에서 인간 복제를 금지했습니다. 거기는 84개국이 동조했습니다. 왜 인간 복제를 금지하느냐?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첫째, 생명경시, 둘째, 상품화 등등입니다. 아일랜드도 말했고. 자, 지금 첫 번째 이유에서는 뭐 말했어? 안도영이가. 간단히 말해서 뭐 말했어요? 아니, 몇 종은 그 다음에 나오고. 몇 종은 나왔나? 자, 첫 번째 것은 반대를 했죠? 뭘 반대했어요? 뭐 반대? 존엄성. 요거에 대해서 말했네. 인간 복제 금지에 대해서 말했네. 그죠? 다시 말할게요. 첫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 유엔은 2005년 선언문을 냈습니다. 뭐에 대한 거? 인간 복제 금지에 대한 거. 84개국 동조이고. 왜? 생명경시, 상품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럼 뭐 말했냐 이 말 여기서. 인간 복제 금지 말했죠? 맞죠? 네. 네. 그러면 논제는 뭐야 지금? 인간 복제 금지 이상의 인간 복제를 강화해야 한다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복제 금지는 말할 필요가 있어 없어? 말할 필요가 없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봤어 안도영이한테. 혹시 논제를 잘못 알고 있지 않는가? 두 번째 이유가 뭐였죠? 정체성이었죠? 정체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제라는 것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기억, 능력, 취미 등을 완전 복제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것은 다 틀린 내용이고.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인간 복제를 하면 이것들이 다 복제돼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혼란이 초래됩니다. 이것도 따라서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죽어가는 아이를 복제했으나 그러나 기억을 못 한다고 했던가? 아이리스인가 말할 때? 뭐라 등등 했는데. 그래서 지금 안도영이는 전개는 매우 잘했으나 내용적으로 볼 때 오해의 결과 또는 말할 필요 없는 것만 전부 말했네. 열심히 말했네. 거의 한 90% 할 필요가 없는 말만 했네.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어. 등산을 하는데 그제 TV를 보는데 크레바스 에베레스트 등산하면서 크레바스에 빠져가지고 생존해 나가는데 와 하루 종일 사투를 벌여야 반드시 살아나오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등산을 한다 그래봐. 정상을 향하여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죠. 방향을 잘 잡고 올라가야 돼.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았어. 그래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등정을 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열심히 한 거 소용이 없는 거야. 방향 잘못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야. 그 다음에 방준아가 교차지, 맞지? 네. 교차지 질문했지? 교차서 했지? 내가 안도영이가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말해가지고
내가 뭐 좀 생각하는 틈에 방준하가 비쳐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첫 마디를 내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봤는데 내가 물어봐서 또 말한 거하고 원래 처음 오리지널 말한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 근데 하여튼 살짝 놓치고 내가 들었는데 방준아 봐. 뭐라 그랬냐면 뭐라고까지 내가 못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교육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거기서부터 내가 들었어요. 뭘 교육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즉 이거 아닌가? 기억까지 복제를 못했으면 기억은 교육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가? 뭔가? 정체성 혼란이나 불만성 그런 게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 겉모습만 복제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까지 네, 알았어요. 그 이야기였구나. 그 다음에 정체성 혼란에 대해서 물어봤구나. 알았어요. 그러면은 다시 안도행이가 말하길 이유 두 가지로 첫째 존엄성, 두 번째 정체성의 혼란을 말했어요. 어느 경우에 인간 복제가 된다면 그런데 방준하가 말하길 그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방준아 교차 질문 잘 했어요 못했어요? 교차 질문할 내용이 아니야. 지금 방준하가 그렇게 질문한다는 건 뭐야? 안도영의 발언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즉, 인간 복제가 되면은 정체성이 혼란된다는 걸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체성. 그런데 안도영의 발언, 즉 정체성이 혼란된다는 말 자체가 필요 없는 말이죠. 그지? 안도영이 말 정체성 혼란 그 말 자체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방준하는 교차 질문하기를 그런 질문 필요 없는 말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진지하게 지금 방준하가 교차 질문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안도영의 발언, 즉 정체성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돼. 그 정체성 혼란을 말했는데 정체성의 혼란과 논제, 즉 인간 복제 금지 이상으로 복제 금지를 강화해야 된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도영이 말 전체 송두리째 부정을 해야 돼. 이게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라면 안도영이 말을 네가 인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도영이는 논제를 잘못 파악했고 준하도 그렇게 논제를 안도영이 잘못 파악하고 가고 있는 발언 내용을 잘못 발언하고 있다는 것을 준하는 파악을 못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영이가 입론했네, 반대측. 반대측의 가장 큰 임무는 뭐라고 그랬어? 찬성에 대한 반론이죠. 반론. 자, 장민영이가 발언 시간 중에 몇 분의 몇을 반론을 했어, 대충 말하면. 자, 쉽게 말해. 조금 했어, 많이 했어? 조금 했어. 한 5분의 1쯤밖에 안 돼. 원래는 이게 반론이 한 3분의 2쯤 돼야 돼. 근데 3분의 2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반도 하고, 한 3분의 1도 하고 그러는데,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돼야 되는데 한 5분의 1도 안 돼. 어느 부분이냐 이거였어요. 장민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상대층은 안도영 토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정체성이 혼란을 가지고 온다라고 했는데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정체성은 달라지므로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끝이었어요. 끝. 그게 아니고 지금 안도영이가 말한 게 많다고. 첫째, 개념 정의도 했고 이유 두 가지를 말했죠. 이유 두 가지는 뭐냐? 유엔의 인간복제 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체성 이거 말했어요. 이에 대해서
반론을 펴야 되는데 약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반론을 마치고 이제부터 반대측의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했죠. 그게 이제 반대측 입론한 거야. 이제부터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은 집에서 준비해 온 거야, 그죠? 집에서 준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쉬워 말하기가. 근데 조금 전에 안도영이가 말한 거 즉시 듣고 즉시 반론하기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해야 공부가 많이 돼. 장민영이 이렇게 말했어. 복제는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이 됩니다. 즉, 첫째, 멸종동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종간 복제도 할 수 있고. 둘째, 의학기술이 발전됩니다. 셋째, 경제동물을 복제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반대측에서 할 발언 내용이에요. 반대측은 뭐를 주장해야 돼? 지금 논제가 뭐야? 인간 복제금지 이상은 복제금지가 뭐만 돼 있어? 인간만 복제하면 안 되죠? 인간만 복제금지고 다른 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할 수 있죠. 개, 고양이, 말, 토끼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 황우석 박사가 뭐 복제했어? 스누피 복제했죠. 그다음에 영국에서 뭐 복제했어? 돌리 복제했죠. 그건 불법이 아니야. 아니죠. 그러나 인간 복제하면 어때? 이건 불법이야. 이거 걸리는 거야. 법에 걸리는 거야. 잡혀가는 거야. 과학자. 근데 우리 논지는 뭐냐? 인간 복제만 금지할 게 아니라 더 금지해야 된다 이 말이야. 더는 이제 얼마만큼 인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해야 돼. 자, 그게 논지야. 다시 말할게. 논제. 인간 복제 금지 이상으로 복제 금지를 강화해야 한다. 라고 그랬는데 장민영은 그에 대해서 반대측이야. 반대측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멸종동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학기술 발전을 할 수 있고 셋째, 경제동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 논제에 대해서 반론하는 거야 아니야? 반론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집에서 준비해 오는 것도 틀렸어. 안 그런가? 네. 그러니까 이 찬성 측도 조연이 너 도연이가 잘못한 거 너 같이 책임져야 돼. 너 지금 날랄라 할 때가 아니야. 아니, 논제를 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다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논제, 이 논제 가지고 뭐 한가? 어려워요. 아니, 어려운 거 말고 뭐 하냐? 예. 오해의 소지가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도 이 논지를 봤을 때 이 복제라는 거를 금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더 강화해야 되냐 강화하지 않아야 되냐는 거를 찬반을 해야 되는데 네. 조연 같은 경우는 다르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인간 복제 자체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없이 나오고 전체성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잘못 이해를 예. 했는데 그걸 그렇게 그 논제를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야. 논제가 잘못됐느냐 이 말이야. 논제가 잘못됐는가? 아니면 오해한 사람이 잘못인가? 아니 내 편을 들자는 게 아니고 내가 논제 잘못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판단해봐. 논제가 잘못 만들어진 건가? 아니면 이해를 잘못했는가? 어느 쪽이 책임이 더 크냐 이 말이야. 네?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너는 제일 가만히 있어. 당사자니까 기존에 있던 학생들이 복제라는 거에 대해 얘기를 들으면 항상 복제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거에 대한 많이 얘기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포커스를 거기다 맞출 것 같아요. 말씀처럼 그 기준의 규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덕성에 대해서 뭐 존엄성, 정체성으로만 이렇게 아이들이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논제에 문제가 있는가? 문제는 없죠. 다시 한번 읽어요.
인간 복제 금지 이상으로 복제 금지를 강화해야 한다. 이상으로보다 범위를 좀 더 정해줬으면 용 범위가 딱 안 애매모하지 않나요?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는,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른들의 입장으로는 이해를 했어요. 어른들의 입장으로. 제 아이들의 입장으로. 그런데 좀 논제가 어렵긴 어렵네요. 근데 지금 뭐냐면은 논제의 후반부만 보면 복제 금지를 강화해야 한다죠. 네. 이건 쉽잖아. 여튼간에 복제를 강화해야 돼. 그 앞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조금 옆에서 치워두고 복제 금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장민이가 이렇게 말했어. 멸종동물 복제를 하면 첫째, 멸종동물 복제를 할 수 있고, 둘째,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셋째, 경제동물을 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제를 하면 좋은 점들을 말했네. 그죠? 근데 논제는 복제 금지를 강화해야 한다. 거든. 그러면 완전히 다른 얘기. 틀리잖아. 그 다음에 안도영이도 마찬가지. 복제 금지를 강화해야 한다가 논제인데 지금 안도영 첫 번째 것이 유엔에서 인간 복제를 금지했다. 이건 이미 금지를 했죠. 강화 차원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 복제 금지를 강화했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인용할 만하죠. 근데 이미 현 현황인데. 그 다음에 둘째, 정체성이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건 이제 복제 금지를 근데 지금 안도영이가 뭐 말했냐면 인간 복제를 하면 정체성이 강화를 가져옵니다. 기억, 능력, 취미까지 완전 복제를 하는 것인데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라고 말했어. 그러면 이것은 뭐에 대한 거야 지금? 인간 복제에 대한 것이죠. 안도영이가 말하는 거. 근데 인간 복제를 지금 인간 복제가 논제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논제가 좀 어렵고 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잘못 파악한 거죠, 논제를. 그래서 논제를 잘못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논제가 좀 어렵게 어려운데 내가 지금 판단해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논제가 어렵다는 건 내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자, 그러면은 앞으로 그 토론이 잘 진행이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다 문제 파악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봐야지. 우선 이 안도영이가 맨 처음에 입론했는데 안도영이가 입론 잘못하면 아까 내가 말했던 이재현이가 반책임져야 돼. 왜냐하면 논쟁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토론계는. 그래서 안도영이가 잘했다면 안도영이가 혼자 상을 받을 일이 아니야. 재현이도 같이 받는 거야. 이도 마찬가지. 민영이가 잘못했다면 민영이 잘못이 아니야. 준하가 공동 책임지는 거야. 공동. 둘이 협의해서 만들었잖아. 그래서 토론이란 게 단순히 말하기 연습이 아니고 서로 협력, 팀워크를 길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이 사회성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지금 내가 인천 남고등학교 있잖아. 인천 남고등학교가 있는데 옆에 석정유하고 연합 독서 토론을 하고 있다고 요새.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그 지원금을 받아요. 인천시 교육청에서. 예, 400만 원을 받았어요. 이 이제 토론을 한다고 내가 받아왔는데, 내년에도 그 지원금을 받으려면은 우리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웃 학교 간에 이렇게 그 토론을 파급시키는 실적이 있으면 또 내년에 재당선될 소지가 커요. 그래서 옆에 석정여고를 꼬셔가지고 함께 연합 토론하는 겁니다. 근데 토론팀을 정해줬어요. 근데 며칠 하다가 어떤 애가 이 문자를 보내요. 선생님, 팀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팀 정할 때는 서로 어떠한 친밀도에 의해서 또는 뭐에 의해서 협의하면 바꿔주겠다 했거든요. 근데 여러 날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되라고 했는데 왜 바꿔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거든. 마음에 안 들거든. 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 떠날 때가 이미 지난 거예요. 헤어질 때가 이미 지났어. 어떻게 해야 돼? 맞춰야 되죠? 자, 딱 맞는 짝꿍이 있기 쉬워, 어려워? 어려운 거야. 그럼 내가 쟤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안 드는 내색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하면서 속으로 불불 끓어도 꼭 참으면서 같이 해야 돼.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안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거의 그렇게 살아야 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 거야, 토론하면서. 그래서 학교에서 아무리 뭐 협력, 팀업, 뭐 상호 공전 말로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이런 일을 하면서 체득이 돼야지. 그래서 이 공동 책임이 중요합니다. 자, 말이 좀 길어졌네. 계속. 자, 오늘 뭐 크게 방향이 뜨었으니까 지금 바로 잡기는 어렵고 되는 대로 해봐. 내가 꼭 약하니까. 그냥 그러면 자유롭게 복제에 대해서 그냥 아니 지금 바꿔서 준비한 거에 대해 애들한테 해야지. 아 교체줘서 해야지. 응, 켰죠. 도영이네? 작전 시간 줘야 되겠네. 작전 시간 한가? 작전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어렵다. 끝났습니다. 앞에 보고. 금지되어 있는 거좀 강화시키는 문제인데 소라 죽었어. 국제 금지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국제 금지에 대한 반대 의견 않습니까? 저희 반대측. 저희 반대측이라서 복제 금지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복제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제 금지를 하면 안 된다가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복제 금지가 돼 있는 걸 지금 강화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반대측이잖아요. 그래서 복제 금지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복제 금지 강화를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장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동물을 복제하여 다시 멸종된 동물을 살릴 수 있다고 했는데, 멸종된 동물을 복제한다, 이동과 복제를 한다는 것은 다른 동물의 유전자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완전히 같은 동물이 아니고 살짝 다른 동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완벽한 동물 복제가 될 수 없고, 동물이 멸망했다는 사실은 그 동물 유전자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에 의해서도 멸종이 될 수 있으므로 동물만 살린다 해서 동물이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지, 저희 세 번째 저희 지금 세 번째 뭐냐 입론이 뭐지, 복제는 뭐지, 복제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이상한 질병이나 돌연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양 돌리 같은 경우는 복제를 하였지만 일반 양들의 나이의 절반 6살밖에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복제할 때 이미 지가 체세포를 준 어미의 나이부터 시작하는 거므로 그게 일반 동물처럼 살 수가 없고, 또 어떤 동물은 복제를 하였으나 폐 기능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36시간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제를 하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있고, 또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자가 필요한데, 난자라는 것은 다른 생물을 만들 수도 있는 다른 생물을 만들 수 있는 매개체인데, 그런 것을 완벽하지 못한 동물에 만드는 것은 당연한 생물을 죽이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분 4초입니다. 그냥 믿고 내용이 있는데 작전 시간 1분. 앞에 보고 해. 대야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일단 대야 윤리적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나요? 근데 그것은 일단 성체 주기 세포나 아까 얘기한 섬유화 세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게 뭐예요? 성체에서 발견되는 줄기세포로 노출되는 미세한 부분의 환경을 조작하면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줄기세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섬유화 세포는 일단 그 섬유화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서 치료나 그거 목적에 필요한 유전자를 추출해서 이렇게 재조합을 하면 줄기세포를 활용할 수 있는 세포입니다. 이상입니다. 2분 3초입니다. 지연 토론자가 그런 복제된 생명체가 빨리 죽어서 그것은 엄연한 생명을
생명을 없애는 죽이는 것이라고 자꾸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아까 용어 정의하신 것도 보면 겉모습만이 아닌 다른 것들도 완전히 복제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찬성 측에서 그런 증거가 없는 그런 추측만을 이용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류 발전에 대한 과학을 역행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반대 측이 인간 복제 금지 이상으로 복제 금지를 강화해야 한다에 반대하는 이유인 경제 동물을 복제하는 것은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다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페이지 84쪽부터 85쪽을 보시면 여러 세기에 걸쳐 사람들은 가장 우수한 경제 동물을 골라 품종 개량을 하는데 품종 개량을 해왔는데 예를 들어 복제된 소는 고대 소보다 무게가 더 나가고 더 좋은 질의 고기를 제공하며 우유의 생산량 또한 높습니다. 그리고 야생 암탉이 1년에 60개 정도의 알을 낳는 반면에 사육되는 암탉은 거의 매일 달걀을 낳아 연간 320개 정도의 달걀을 낳을 수 있다는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복제 금지 기술을 강화한다면 이러한 좋은 예들의 과학 발전을 막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분 22초입니다. 작전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육되고 있는 닭들이 다 복제된 닭일까? 책에서 복제 기술의 예로 그렇게 나옵니다. 책에서 나오는데 그게 다른 예로는 나오는 적이 있나요? 근데 저희는 그냥 책에 있는 예를 말씀드리는 분 11초입니다.
계속 해야 되나요? 이제 작전 시간 아닌가? 아니요, 저기. 아까 요즘 사용자께서 대화 줄기 세포 기술은 대화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대화 줄기 세포라는 기술보다는 지금 현재 성체줄기 아까 말했던 성체줄기 세포라던가 섬유화 세포가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섬유화 세포는 미국의 루돌프 야닛이라는 박사가 거의 완벽하게 확립을 하여서 거의 안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주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복제 금지 강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복제 금지를 안 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멸종 동물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멸종 동물은 좀 더 이종 간의 복제 기술을 사용한다면 현재 이종 간의 복제 기술이 성공한 사례도 이미 나왔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종 간의 복제 기술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한다면 멸종 동물을 복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의학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는 지금 점점 더 많이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을 더욱더 연구하고 활성화시킨다면 더 좋은 치료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경제 동물을 통해서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것 또한 경제 동물을 이렇게 선택적 교배를 통해서 더욱더 좋은 동물들을 계속 복제를 한다면 식량 부족이라든가 그런 사회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찬성 측을 요약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셋째는 복제된 동물이나 생명체가 조기 사망하거나 질병을 얻을 위험이 커서 복제 금지를 강화시키자였습니다. 그리고 반대 측의 요약 정의에서는 첫 번째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이 다시 복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는 의학 기술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셋째는 경제 동물을 복제를 함으로써 경제를 발달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반대 측의 주장은 복제 금지에 대해서 말하시는 것 같아서 복제 금지 강화가 주제인데 복제 금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아까 두 번째 의학 기술을 발전해서 어떤 한 연구진이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 연구진이 누구인지 아직 사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는 반박이 아니고 이걸 정리 발언이에요. 정리 발언이 마무리 발언이라고. 근데 왜 반박이라고 하느냐? 이건 확인된 건 아닌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이 토론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토론이 교차소 토론인데 그 영어로는 세다시 토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처음에 만들어진 게 아마 1960년대쯤 돼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처음 만들었을 때는 맨 마지막에 반박을 했어요. 반박을.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몇십 년이 흐르면서 반박만 하다 보니까 너무 단순하니까 다른 것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리 발언으로 성격이 바뀐 거야. 근데 용어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반박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거 할 때 마지막 이 토론 순서의 마지막에 하는 걸 반박이라고 용어를 써요. 근데 그게 반박만이 아니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해가지고 이제 바꿔서 쓰기도 하고 정리 발언이라고도 하고 최종 발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 마지막에서는 뭐를 해야 하냐면, 자, 우선 내가 물어볼게. 장민영이 발언하고 안도영의 발언이 차이가 있다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까지 쭉 입론과 반론을 해왔는데, 이것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이죠. 정리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찬성측 입장과 반대측 입장의 골자를 뽑아가지고, 비교해서 우리 측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말을 해줘야 돼. 이러면 정의 발언이 되죠. 그러니까 찬반을 큰 틀에서 비교를 해야 돼. 그 비교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만 따져봐. 장민영이 발언에 있었는가 뭐가 찬반 비교가. 그 다음에 안도영이 발언에 있었는가 뭐가 찬반 비교가. 그것만 따져봐요. 한번 따져봐. 앞서. 장민영이 발언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도영이 발언에 있었죠. 그 내용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제 미루고 일단 비교가 있었어. 그래서 비교를 해야 돼.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 말을 전체적으로 잘 들어야 되죠. 듣고 분석을 해야 되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게. 맨 처음에 인간의 근원성에 대하여 말했고, 두 번째는 정체성 현안에 대하여 말했고, 세 번째는 순아, 너 보지 말고 해. 그저 오픈아. 내가 받았던 생명체의 많이 못하더라도 안 보고 해야 돼. 생명체의 생명이 짧아진다는 것에 대하여, 그런 다 전체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저희 반대측은 그런 아까 계속 말해왔듯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인증되지 않은 바이고, 저희 반대측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증거도 없이 그런 것들이 과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대측은 인간 복제 금지 이상으로 복제 금지를 강화시켜야 한다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1분 1초입니다. 저희 찬성팀은 복제 금지를 강화한다는 것을 찬성하고, 그래서 저희는 인간 존엄성과 생태계 교란이라는 두 가지 이유로 하였습니다. 잘 되지는 못했는데
대신 그에 대한 지도전을 많이 들었으니까 상당히 플러스가 된 시간이라고 생각돼요. 그럼 10분간 쉬었다가 3부